서로 공유하면서 약간 그 성적인 거를 영상으로 하는 거죠. 그 영상 사진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제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남편의 땡땡이를 찍은 사진이었던 거죠. 8,000건 넘게 상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바람 피는 이유요? 딱히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가정에 문제가 있어야 바람이 난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진짜 화목했는데도 바람을 필 수가 있고요. 또 물론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도 바람을 필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 바람은요, 그냥 기회가 닿아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단다는 게 뭔 말이에요? 아니, 바람을 혼자 핍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피잖아요. 근데 만날 기회가 있어. 내가 눈빛 줬는데 그 사람도 눈빛을 줬어. 그럼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 바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유형은 바람이 난다, 저런 유형은 바람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 제가요, 오늘 상담을 한 분이요, 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이 아내는 너무 충격이야. 우리는 부부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바람이 난 거야? 이렇듯 바람은 아무나 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에 나는 첫 번째 유형인데요, 남 탓하는 남자. 내가 바람 난 건 다 와이프 때문이다. 내가 불행한 것도 다 와이프 때문이다. 바람의 원인을 모두 아내 탓으로 돌리는 남자가 있어요. 아내가 좀만 잘해줬어, 네가 나한테 조금만 더 친절했어도,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나한테 노력해줬어, 나 절대 바람 피웠다, 너 때문이야. 이런 인간들이 상담 오면요, 진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뻥뻥 가는지. 이혼은 하기 싫은데 그래도 뭐 얘가 가자니까 왔어, 어떡할 거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진짜 있다니까. 또 이런 분들은요, 저는 나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오히려 아내 편 든다고, 진짜 상담사도 여자 선생님이라서 여자 편 드냐고, 내가 바람 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런 아나 무인이 진짜로 있다고요? 진짜. 피디님 생각보다 많아.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때려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아예 개선이 안 되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개선할 의지가 없었으면 저를 찾아오지 않았겠죠. 근데 본인도 개선할 의지는 있어. 그치만 왠지 내 탓하면 내가 너무 나쁜 놈 같잖아. 아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좀 덜 나쁜 놈처럼 보이니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교육 받으면 좀 나아집니다. 그리고 달라지기도 하고요. 결국엔 사과하나요? 미안하다고는 원래 해요, 다. 미안함에 영혼이 없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거 미안한 거예요? 아니죠. 그런 느낌. 근데 이런 남자들이 처음 바람 필 때는 안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애들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두세 번째부터 이제 뻔뻔해질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는데 뻔뻔한 사람은 처음부터 뻔뻔하던데. 자, 두 번째, 여자들의 외도. 최근에 제가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 이 남자 바람에서 얘기를 했더니 문자가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여자도 바람이 납니다, 이렇게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맞아요. 남자가 바람을 피면 파는 여자니까 여자도 당연히 바람을 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바람 피는 문제는요, 보편적으로는 가정 불화에서 원인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남편이 자주 바람을 피워. 그러면 나도 피고 싶잖아. 그 전에 옛날 드라마 보면 부부의 세계에서도 남자가 바람을 피니까 여자도 복수심으로 바람 피잖아요. 두 번째는 폭력적인 남편하고 살 때 뭔가 위로받고 싶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폭력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앓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막 나를 위로해주고 되게 친절하고 따뜻해. 그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돈 굉장히 삶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난 너무 여유가 없고 먹는 거 사는 거 이렇게 사랑하는 너무너무 지치는데 여유 있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맛있는 거 더 사주고 뭐 하나 사주고 이러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지. 왠지 그 옆에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여자가 남자를 몇 명을 만나더라고요. 서너 명을 만나는데 그 서너 명한테 매달 주기적으로 돈을 받는 거죠. 돈 놀랍게도 핸드폰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개의 핸드폰이 한 폰에서 번호를 두 개를 할 수 있대. 그래서 번호를 네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네 개의 번호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죠. 대박.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피디님, 바람을 누가 더 많이 필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랑? 반반 아닐까요? 그쵸?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니까.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한 7대3 정도 돼요. 남자가 7, 여자가 3. 왜 그런 거야? 아무래도 남자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밖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실제 상담원 분들 보면은 직장에서 바람난 경우 진짜 많거든요. 생각해봐요, 피디님. 길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한테 막 다가갈 수 있나요? 보통은 그래요.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직장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근데 와서 막 적극적으로 도와줘.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맞춰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짝씩 스킨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람이 나죠. 자, 네 번째, 그럼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일단 왜 바람을 피셨냐. 근데 다들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후회를 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내가 왜 바람이 났는지.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대화가 오갔던 카톡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먼저 보여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설레임이 가득한 톡이 많다는 거죠. 더 재밌는 사례는요. 제가 최근에 만난 사례인데요. 25년 전에 첫사랑하고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25년 전에 첫사랑이 현재 한국에 없어. 외국에 있어요. 혹여나해서 옛날 메일을 보낸 거지. 그 메시지 답이 왔어. 바람이라는 게 얼굴 마주보고 쳐다보면서 어떤 육체적 스킨십만 해서 바람이 아닙니다. 영상 바람이 있어요. 영상 바람. 그러니까 야한 사진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적인 거를 영상으로 하는 거죠. 거짓말 같죠? 이거 제가 최근에 상담한 2건의 사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설마요 이랬잖아 처음에. 그 영상 사진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제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 아내분이 다 캡처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원장님 그거 보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셔서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남편의 땡땡이를 찍은 사진이었던 거죠. 그 공유 사진을 남편이 그쪽으로 보냈어. 여자한테. 그러면 제가 그럼 그 여자는 어떤 답이 왔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하기 좀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운데? 그 여자가 입을 좀 벌리는 사진을 보냈다고 해요. 기상천외합니다. 듣고 있을 때 좀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 몰래 그런 상대들을 만나면서 스릴을 즐기려고 하는 건가요? 뭐라고 할까? 약간 인생에 재미가 없어. 즐거움이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도 좀 벌어놨고 좀 살만해. 내 애들도 다 컸어. 근데 와이프하고 나의 관계는 쏘쏘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팅을 하거나 과거에 좀 안전했던 사람을 찾게 돼요. 제가 최근에 2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2건 중에 또 한 건은 뭐였냐면 정말 옛날 동창을 찾은 거예요. 동창회를 갔어.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첫사랑의 시절로. 그래서 설레임 가득한 톡을 보내고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고, 여기는 야한 사진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감정들을 공유하게 된 거죠. 이 집의 더 큰 문제는 이 집의 아이들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평생 존경하다가 이 사건으로 완벽하게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간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5번째, 충동적인 바람. 진짜 정말 많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클럽, 바, 어플, 마사지샵 이런 데서도 진짜 바람 많이 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일회성이라고 생각해서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감정을 주진 않았어.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여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난 그 여자가 하룻밤밖에 안 잤어. 그러니까 외도는 아니야. 나는 감정을 너하고밖에 공유하지 않았다니까? 내 마음에 너밖에 없어. 이건 바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남편을 봤죠.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 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맞아요. 이건 도대체 무슨 문논리냐. 제가 개 땡땡이냐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유래성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했다 생각하지. 대부분 어떻게 하다가 들키게 돼요? 보편적으로 이제 문자죠. 이런 분들이 관리 차원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왜 이렇게 놀러 안 오세요? 근데 이런 문제는 상간녀 소송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회성인데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뭘 어디 특정하기도 어려워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일회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봐줘야 되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문제는요. 아내가 아는 게 한 번이고 이 사람은 절대 한 번 아닙니다. 들킨 게 한 번일 뿐이지. 제가 상담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외도는 너무 위험해요. 본인도 위험하지만 피해자에게도 너무 위험한 일이고요. 부부관계에서 제일 크게 상처받는 것이 외도입니다. 자,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 외도입니다. 명심하세요. 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요. 차라리 배우자에게 얘기를 하세요. 혹여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이상하게 취급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는 내 배우자에게 내 욕구를 얘기했을 때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다 보니까 밖에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성대화는 무조건 대화를 통해서 나누셔야 돼요. 서로 좋은 거, 즐거운 거, 재밌는 거,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과정이 되셔야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